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수익이 밝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추운데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초심 잡으면서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효과로서 좀 오르나 싶더니만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뱉어내면서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도 거의 마찬가지였죠. 1조 원 이상의 선물 포지션 역시나 강제 청산시키는 움직임,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숏 물량과 롱 물량 크게 한 번에 털어냈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선물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시장이 하락했나 봤더니 정말 잊을만 하면 도널드 트럼프 공격적으로 관세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대한 큰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G2 국가인 중국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매기겠다 서명을 하면서 큰 파급을 불러일으켰고요. 기존에 말했던 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25% 부과하는 것 한 달 땡겨서 그대로 강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또한 가만히 있진 않네요. 30조 원의 미국 상품에 25% 또 맞불 관세까지 붙이면서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점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 10% 정도만 부과하는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또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 토탈 20%까지 인상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현상,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대한 큰 하락이 보여졌다라는 거. 정말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럴까요? 그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106에서 107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강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기 때도 마찬가지 2017년서부터 21년 때까지 강달러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약달러 금리 인하가 되면서 자산의 증식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 부동산 투자에 일가격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2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사이클 자체가 점점 유동성이 풀리는 내러티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한 스콧 베센트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 하향 안정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재무부의 TGA 달러 역시 8,100억 달러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5,600억 달러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내 포장고를 활용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수도꼭지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돈이 풀리는 시기 올해 안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머니 서플라이 글로벌 M2 통화량 선행지표를 보더라도 점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영내포 자금이 2022년도 이후에 최저치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QT가 아닌 Q 이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고, 또한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 경제에 들어가는 차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도널드 트럼프가 겉으로는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라는 워딩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큰 변동성을 나타나게끔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알트코인 현물 ETF 또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번에는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네요. SEC의 이 헤데라에 대한 ETF 승인 신청을 하면서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ISO 2001을 준수하는 헤데라 역시 천천히 기관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타고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들여야 되다 보니 오르막길 정도 올라가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퍼드 뉴스도 나오고요. 매크로 경제 흔들리고 소용돌이도 몰아치고 함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셋,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내재 가치를 얼마나 많이 인지하면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정말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정된 미래인지 아닌지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상반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 자체가 전체 인구의 4%가 채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선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XRP 병렬적으로 모아가면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말 역시 누군가에게는 희망 고문, XRP를 너무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리플 XRP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 나오면서 XRP는 훌륭한 기술이자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XRP는 혹독한 시기를 거치면서도 10년 동안 살아남았고 2012년도에 XRP 레저가 만들어졌죠. 또한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 역시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회사 IOHK 그리고 카르다노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비탈릭 부테린과 함께 조셉 루빈과 함께 이더리움 플랫폼의 공동 창립자였다라는 거, 천재 개발자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왜 그가 XRP에 대해서 훌륭한 기술이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한 작년 말에 리플사의 RLUSD가 출범된 이후에 이 카르다노 에이다의 CEO 찰스 호스킨스는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죠. RLUSD의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며 꾸준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카르다노 에이다 또한 신원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낙후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의 플랫폼이라는 거,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화 작업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XRP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에이다 역시 수량에 집중하고 있고요. 업비트와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킹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자를 받으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치 반영이 된다면 눈덩이가 커지면서 자산이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리플과 SEC의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아직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포함한 4개의 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 로빈후드, 컨센시스,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바이낸스의 소송 중단 등등 점점 뭔가 철회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리플이라거나 크라켄, 컴벌랜드, 펄스체인 등과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리플과 SEC의 소송 너무나 안 끝나서 지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해석해본다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불어오기 전에 기관에 대한 채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메인넷 XRP 레저가 선택되기 전에 이 리플 XRP의 수량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하는 것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디지털 자산 비축 대상에 XRP를 포함시키면서 크게 한번 올랐고 그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상승분의 많은 포션을 토해냈지만 결국에는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서 4년이 넘었던 법적 공방의 시나리오 막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블랙록에서도 자신있게 현물 ETF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정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이렇게까지 길게 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의 CTO의 트윗이 다시 한번 좀 떠오르네요. 구글과 애플, 아마존, 마지막에 리플을 명시하면서 그들은 하나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구글은 지구를 뜻하고요. 애플은 공기를 뜻하고요. 아마존은 불을 뜻하며 리플은 물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4개의 회사의 공통점이 SEC의 소송으로서 발목을 묶인 적이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리플 또한 올해 안에 IPO가 진행되게 된다면 이 대열에 충분히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퍼즐을 맞출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 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법적 명확성이 끝나지 않은 XRP를 편입시켜 놨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솔라나와 에이다까지 딱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비축 자산의 후보군으로서 얘기했던 애들이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 지수 안에 편입되어 있네요. 앞으로 어떤 잡음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습니다.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세상이 도래하면서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더더욱 급부상하며 시장 캐파시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크립토 리저브라고 얘기했던 이 5개의 코인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굉장히 유착 관계가 깊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도지 코인도 좀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빠져있길래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었던 소식이 있는데요. 이 폴리건 고위급 인사들이 갑자기 입장에 대한 스탠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폴리곤도 미국 출신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2023년 SEC의 증권이다라고 공격을 받을 당시에 폴리곤은 미국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발을 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XRP 같은 미국 기반의 코인들을 비축 자산의 가능성을 열다 보니까 폴리곤 우리 CEO들도 다 인도계 미국인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 프로젝트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에이다뿐만 아니라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 POL이죠. 폴리곤 역시 꾸준하게 수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들의 곡소리가 나오는 과정, 그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폴리곤 역시 RWA 섹터, 스테이블 코인 섹터 뿐만 아니라 NFT 시장에서도 많은 채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미래 가치를 보게 되면 지금 큰 기회의 순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폴리곤의 CEO 마크 부아롱이 이렇게 말하네요. 앞으로의 부동산의 미래는 블록체인의 토큰화에 달려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홍콩 같은 경우 부동산의 토큰화를 하기 위해 XRP 레저와 본격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왜 CBDC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홍콩은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가며 뒤에서는 홍콩 통화청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진가가 나타나게 되겠죠. 전 세계의 인구 4% 미만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XRP는 2%,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겠죠? 우리는 정말 초기 시장에 들어와서 XRP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왕관을 쓰게 된 코인은 이 XRP가 될 것이라는 거, 비트코인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면 이 XRP에 대한 진가가 조금 더 빛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TPS 자체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트랜잭션 피 자체도 0.00001 XRP 1센트가 채 안 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채굴이 되지 않아서 환경 친화적이고 3초에서 5초 안에 거래가 끝나면서 XRP 레저의 확장성 또한 이미 금융 엘리트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치의 인터넷으로 이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기술 선구자상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네요. 우리가 XRP에 사는 것, 강남의 부동산 땅을 미리 매입하는 것과 같다. 미국으로 쳤을 때 이 뉴욕의 맨하탄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이는 것과 같다. 미래 중심 생태계 XRP 레저가 되면서 많은 자산의 토큰화되는 시기에 결제 프로세스로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포텐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수량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모잘루프 재단 안에 싱가포르의 통화청, 빌샘 말린다 게이츠, 테마섹의 자금, 록펠러 재단의 자금, 그리고 유엔과 함께 가는데 왜 리플의 마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지 이미 그들은 2030년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터오퍼러빌리티, 파이낸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려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